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원음 방송에서 교육에 임하고 있는 박명덕 교우입니다. 저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있으시죠. 제가 5월 25일부터 지금 법회 출석 중입니다. 네, 오며 가며 교무님 한 분이 계신데 도대체 왜 맨날 나가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예, 그런 와중에 우리 덕타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네요. 설교를 좀 맡아주십시오. 저는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올 곳이 왔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 포일 나와서는 5개월 정도 되잖아요. 5개월 만에 처음 이렇게 신고식을 드리게 됐네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지를 아는지 몰랐는지 앞에서는 장터도 열리고, 원래 장터가 원래 잔치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대로 나를 잡긴 했구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강교동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된 것은 법신부 사하님의 은혜와 또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아까 방금 봉독하셨던 부촉품 3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너무 제목이 커서 소재를 하나 정했습니다. AI 시대에 교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이렇게 편수하시게 된 거는 초기 교서를 이제 다시 집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원기 25년에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쭉 작업을 하시고 원기 27년이 돼서는 왠지 이렇게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막 재촉을 하세요. 빨리 서둘러라. 빨리빨리 이거 해야 된다. 그러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면 될 텐데 밤을 새워서 이렇게 감수를 하시고 감정을 하시는 일이 참 많아지더라. 그렇게 해서 딱 편집이 끝나는 그때를 딱 드시고 이 본문 말씀을 해주시죠. 이 본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인쇄에 붙여야 되지만 당시 시대 상황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넘겨서 원기 28년 3월에 인쇄를 붙이게 되는데, 우리 요즘은 인쇄 딱 붙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흘러서 그해 8월에 불교 정전이 인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안타깝게도 6월 1일에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을 편수를 딱 마무리하시면서 이 법문을 하셨죠. 때가 급해서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일생의 포부와 경륜이 한 권에 거의 다 담겨져 있으니 이 법을 말로 배우고 몸으로 증득하고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정전으로 AI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뜬금없지만. 네. 코파일럿? 없네요. 감마? 없네요. 외국 사람이에요, 다. 한강에 외국인도 있는 줄 알았는데. 재민이? 재미나이 있으시네요. 재미나이 한 분, 두 분, 네, 오셨습니다. 챗GPT? 네. 예. 이미 눈치채셨네요. 예. 이게 여러분도 휴대폰에서 살고 있는 AI 모듈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기술의 시대에 못 미칠 정도로 기술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AI가 그림도 그려주죠. 글도 써주죠. 옛날 사진이 막 움직이기도 해주죠. 그리고 설교도 써줍니다.
네. 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보니까 넷플릭스에 이거 좀 이렇게 볼만한 영화 없나 하고 딱 했는데 뭐 이렇게 즐겨 이 내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딱 올라오는 거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이 딱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게 딱 검색을 해준다. 이제는 이 기술이라는 것이 내 취향과 생각까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이 나의 중심을 지켜줄 것인가? 그럴 때 우리 공부인들은 딱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교법이 딱 떠올라야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교표에서 말씀해 주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딱 떠올라야 돼. 물질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이 잠들면 그때는 인간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교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단지 눈이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AI는 생각을 대신할 수 있지만 마음의 방향까지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기술이지만 결정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바로 공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이가 너무 연식이 많이 돼가지고 AI 잘 몰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AI보다 많이 아는 것으로 승부를 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AI보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AI를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참 저렇게 편해졌다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좀 쉬어야겠어. 그 편리함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지도 못하게 잠들게 됩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 얘기 아시죠? 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딱 던지면 막 깜짝 놀라 도망가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 우리 온천 들어가서 시원한 것처럼 달달하게 그 뜨뜻한 물에 딱 담겨놓고 뚜껑을 딱 덮어. 그 밑에서 불을 막 떼. 결국엔 개구리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네. 그 온도가 높아지는 걸 알지도 못하게,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게 죽어버린다. 우리가 편리함에서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날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온도를 살피면서 늘 공부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이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AI 시대에서 중요한 과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알고 복원하는, 즉 활불이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보은 즉 불궁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보은하는 것, 그것이 곧 활불의 길인 겁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세상일수록 사람의 마음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활불인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열반을 하셨어요. 원기 100년을 못 보셨습니다. 원기 99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벌써 한 11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는 참 쉽습니다. 올해가 원기 110년이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연로 85세 가까이 돼서 열반을 하셨는데 이제 학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 출가한 이후에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종종 하셔서 아무기냐? 네. 밥 먹었냐? 네. 알았다. 끊어라.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또 이제 만 하면 또 전화를 하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개냐? 네. 밥 먹었냐? 네. 알았다. 끊어라. 얼마나 좋잖아요. 아니 뭐 특별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열반하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짧은 통화가 세상에서 가장 긴 통화였구나. 밥 먹었냐? 이 하나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잘 지내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야, 아무리 바빠도 연락을 좀 해라. 보고 싶으니까 또 다녀도 좀 가고. 응? 사랑한다. 건강해라. 이거 하나 딱 몰아서 뭐라? 밥 먹었냐? 네. 감사와 은혜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그 너머에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마음 너머를 보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가 정원을 가꾸면서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뭐 AI 시대니까 AI 정원사를 고용을 했어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든. 뭔 뜻이죠? 네, 정원이란 뜻입니다. 네. 가든이라는 AI 로봇을 부리니까 정원 일이 어떻겠어요? 완벽합니다. 막 해충 방지도 해주고 물에 영양 공급도 확 해주니까 정원이 당신 혼자 가꿀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정원 한 구석에 잡초가 하나 딱 나 있는 거예요. 가든이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왜요? 뽑아야지. 이 정원에는 없어야 될 거잖아요. 뽑아야 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말립니다. 가든아, 저건 잡초가 아니다. 내가 힘든 시절에 혼자 꽃을 피웠어. 나를 위로했던 녀석이야. AI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삐리비, 데이터에는 저것을 뽑아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은혜라는 것이다. AI는 완벽한 정원사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나 그 정원에 담긴 사람의 추억과 감정의 향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편리함에 감사하되 그 너머의 인간적인 온기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고 교법을 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은혜를 알고 복원하는 활불의 모습이다. 이런 활불이 되는 것이 AI 시대의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교육품 2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가 아니면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AI 시대에 우리 공부인들은 밖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세상을 다가가야 합니다. 새로운 문물이 두려워가지고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키오스크 앞에 딱 있어요. 아예 근처도 안 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아직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이 안 된 것은요 가서 묻는 것이 흉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접할 때는 당황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능해지죠. 능해지면 하면 뭐가 됩니까? 네, 고쳐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개선해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건의를 합니다.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면 당황하지만 잘 알고 나면 잘못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의 변화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젊은데 저도 그런 걸 공동 느낍니다. 그럴 때 하루를 딱 정해놓고 롯데몰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뭔가 휘황찬란한 곳에 가서 한나절을 보내보세요. 여럿이 가서 수다 떨지 마시고 혼자 가서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닐까? 사람이 무슨 신발 신고 다닐까? 요즘 애들은 어떤 머리 색깔을 하고 다니지? 여기 새로운 게 생겼네. 이렇게 보시기만 하세요. 보시면 우리는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만큼의 경험이 쌓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 위를 사셨던 우리 교도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고 그건 할진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저렇구나. 이게 저렇게도 되겠네.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요. 안으로는 수행을 해야겠죠. 제가 제안을 드릴 거니까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20분간 선을 한번 해보세요. 선이 힘드시면 무건을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셔보세요. 그리고 한 5분간 의도요목을 연말해보세요.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거. 그리고 교전을 뒤적이세요. 순서대로 보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뒤져보세요. 이거 뒤지는 것도 힘들어. 눈 감고 펼쳐보세요. 맨 먼저 보이는 문장을 오늘 하루 종일 연마하고 말하고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 문장이지만 내일은 2문장이고 한 달이면 30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날 때마다 바라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내 딸네 집에 가 있나? 아들 집에 가 있나? 평생을 살았지만 다시 보고 싶은 내 배우자에게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찾으세요. 그러면 세상에는 대종사님의 법문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낸 후에는 일상 수행요법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여기에 맞춰서 살았는지 그렇게 하루를 마감해보세요. 이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다 맞춰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요즘에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알람이라고. 휴대폰 알람에 딱 해놓으면 내가 정신 쓸 일이 없어요. 20분간 선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딱 했는데 이게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 마음이 불안해. 시계를 봤더니 1분도 안 지났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알람 맞춰요. 20분 딱 맞춰놔. 알람 울릴 때까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집중이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이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기술을 이용해서 누려보세요. 그리고 꼭 중요한 한 가지. 한 주에 한 번은 법우를 만나서 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모든 것이 쉽게 풀어 말씀드린 거지만 다 우리 훈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정전은 단지 과거의 경전이 아닙니다. 미래 문명을 살아갈 우리를 위한 지침서이기도 하고 묘법임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AI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시대에 우리는 교법으로 이렇게 해!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법이라면 주인으로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가 신의 발열에 오르는 공부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짐해 봅시다. AI 시대에 나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함으로 주인이 되며 은혜를 알고 보은하며 감사하는 활물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전에 밝혀주신 대로 교법으로 훈련해서 이 시대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겠다. AI가 세상을 바꾸어도 마음이 세상을 밝힙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한 그 마음이 바로 대종사님의 법맥인 것입니다. 저는 원음방송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원음방송에서 뭐예요? 네. 카메라, 마이크, 그냥 펜대 부리고 있습니다. 행정일을 하고 있죠. 법인 사무국장이니까. 네. 그럼에도 이 대종사님 말씀 많이 실감하면서 살아요. 우리 방송을 듣고 보이지 않는 전파로 법문을 보내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임종을 앞두고 아이고 나도 교무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생에 교무가 되어갔어 라고 임종을 맞이한 분도 계십니다. 방송을 듣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교당을 찾아갔어. 알뜰한 교도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방송에 이 같은 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매일 정전을 사경하고 한 번 사경할 때마다 1,000원씩을 모아서 가져오신 나이든 교도님도 계십니다. 회상이 열리고 교화를 행할 때 누군가는 앞에서 환경을 만들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교도를 만나고 누군가는 뒤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중 원음방송은 앞에서 풍악을 울려서 법의 행렬을 장엄히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열매는 현장에서 수확할 수 있겠죠. 스승이 법을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대종경 부처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의 한 축이 돼서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 속에서 언제나 깨어있고 교법으로 훈련하며 AI 시대의 주인으로 보은행의 실천자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인류가 찾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일 겁니다. AI가 세상을 바꿀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법입니다. 기계는 명령을 수행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짐을 합시다. AI 시대에도 교법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중심의 주인이 되겠다. 끝으로 원음방송 방송교화에도 교도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